네, 우리는 언제나 잘 살아가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풍수지리를 통해서 좋은 털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삶, 운을 모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지금까지 실제로 정말 많은 부자들을 만났고 또 그 중에서도 오래도록 부를 유지하시는 분들을 유심히 관찰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을 잘 지켜나가신다면은 분명 여러분들 부자로서의 행동가짐을 갖게 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부자가 되는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보시고 지금 바로 다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풍수의 지혜와 더불어서 현실적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마인드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절대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쭉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이전에 다가올 설명절을 맞아 제가 개인적으로도 3년 이상 장복을 하고 있고 이 제품을 만난 이후부터는 다른 홍삼 제품은 그 어떤 것도 구매하지 않고 또 선물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 굿데이즈 녹용 홍삼만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았으니까요. 상품에 대해서는 한번 찬찬히 돌아보시고 무언가 특별한 선물을 하고자 하신다면 굿데이즈 녹용 홍삼을 선물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홍모음 편에 나와 있는 오복 중에 그 첫 번째는 말이죠. 바로 천수를 누리는 거. 천수라고 해서 그러니까 오래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요즘 수명이 연장돼서 아마 저희 세대들은 100세를 넘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천수를 누린다는 거는 갑작스럽게 생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래도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힘든 일도 겪어가면서 내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단순히 길게 산다라는 게 나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길게 살면서도 내가 사는 동안 좋은 일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된 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라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오복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냥 무심코 죽겠다. 그냥 내가 그냥 이러다 그냥 대강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사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정말 고귀한 일입니다. 순간 힘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마음 훅 지나버리시고 다시 본래로 돌아와서 내가 내 삶이 소중하다는 거 이왕 받게 된 이 몸을 가지고 오래도록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이죠. 부죠. 자, 내가 목숨을 갖췄다라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바로 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결국 다 돈이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만큼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 선조분들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부가 갖춰졌다라는 것은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재산을 갖는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내가 평생 동안 얼마가 필요한지 한번 적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 없으실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한번 시간 내서 적어보십시오. 내가 얼마를 벌어야지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원하는 일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지를 한번 적어보시면은 오히려 더 쉽게 현실적인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 목표를 갖게 되는 거고요.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이 딱 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부에 대해서는 거리감이 멀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막 나보다 많은 사람만 보면은 다 배가 아파하고 다 힘들어하고 내가 막연히 못 갖는 거가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될 거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못 갖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라고 내가 미리 기준을 딱 설정해 놓는다면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시선이라든지 주변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여유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이 살아가지 않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요 기준을 잘 세우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를 축적하는데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강령이라고 하였습니다. 강령, 즉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하고 편안한 상태로 두게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강령하다라는 거 너무나 추상적이지만은 어찌 보면은 참 쉽습니다. 지금 여기 외국 여성분들께서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요. 외국의 진짜 부자분들, 그 추세가 넘어와서 한국의 지금 높은 부자분들은 다 그렇게 명상을 하고 그런 내 마인드를 가꿀 수 있는 힐링에 대한 방법들을 터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싼 비용을 들여서 말이죠. 그 사람들은 시간이 돈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돈인 사람들이 눈 가만히 감고 그렇게 앉아 있는다는 거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그만큼 돈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령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안에서 하루에 한 5분이라도 가만히 그냥 앉아서 쉬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는 거, 그거 정도면은 되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앞에 이제 세 가지를 다 갖췄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유호덕, 덕을 베풀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더 많이 베풀고 선행을 하는 거, 나누는 겁니다.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가진 돈을 더 정말 잘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것이 선행인 겁니다. 기부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는 거죠. 내가 가진 돈이 더 크게 쓰이고 또 더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재테크고 가장 좋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생각보다 어려운 사람도 많고요. 주변에 생각보다 도울 수 있는 방법도 더더더 많습니다. 그것도 적은 돈으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는 그 과정이 중요하니까요. 한번 주변을 잘 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를 방법을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고종명입니다. 어찌 보면 참 우리 옛날 선조분들 먼저 사셨던 분들은 너무나도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5가지 복덕 중에서 마지막 하나가 바로 고종명, 삶을 마무리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죽느냐? 바로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편안하게 살다가 좋은 곳으로 묻힌다라는 점인데요. 이게 그냥 좋은 곳에 묻히는 게 내가 편한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내 육신이 편안하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바로 묘를 쓰는 거고요. 또 후손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땅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연 환경을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왜 평소에는 환경 얘기 안 하시다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그렇게 환경을 얘기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더 얘기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찌됐건 간에 고종명 편안하게 잘 죽을 수 있는 거 요즘은 웨일다잉이라고 하죠. 이 웨일다잉의 방법을 잘 터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잘 산다라는 거는 반대로 잘 죽는 거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정말 풍족한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운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쌓아야 되는데요. 이 운을 매일매일 쌓는 그 원칙이 바로 종이 한 장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음식을 먹죠. 그 음식을 먹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평생의 건강이 좌우가 되는데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는 것들 모든 행동들 좋은 행동이든 나쁜 거든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운을 결정짓는다라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운이 쌓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지금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기본 토대를 갖출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운이라고 하는 것이 쌓여지고 그 쌓임이 특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순간 삶이 변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자께서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언제나 모든 일을 귀하게 대한다 라고 말이죠. 즉,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운에 맞추어서 늘 좋은 일, 행운을 쌓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언젠가는 그 평안한 삶, 풍족한 삶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시고 지금의 삶에서 절대 좌절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쌓아가는 그 일상들 속에서 운을 쌓을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연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공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 저희 멋지동 컴퍼니의 검증된 풍수 인테리어 지식을 삶에 잘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마음가짐, 주변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 동일하게 힘쓰게 되면은 비록 지금의 삶은 막막할지라도 앞으로 다가오는 그 미래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보장을 하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딱 오늘 하루만 이렇게 행운을 쌓는 연습을 해보시면은 그것이 내일이 되고 곧 미래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거는 특히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분들, 지금의 삶이 부유함보다는 뭔가 부족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운이라는 것을 절대 이길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도 든 예가 바로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월드 스타들인데요. 그 세계적인 스타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즉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운동량을 매일매일 하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즉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업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을 보게 되면은 경기장에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있고요. 뭔가 자신도 모르는 어떤 리추얼, 의식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이라고 할 법한 그런 행동,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게 맞나라고 싶은 건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현명하고 그래서 잘 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최상의 컨디션이라 하더라도 만약 축구팀 11명 중에서 나머지 10명의 선수들이 다 컨디션이 좋지 않고 나를 받쳐주지 못한다면은 그 어떤 뛰어난 축구 스타라 하더라도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고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특정한 부분에서 뛰어난 재능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잘 산다라는 그 개념도 없는 것이고, 어떤 결과를 내에 있어서 그 결과가 도달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그런 운적인 작용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결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즉 운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모든 주변의 것들에 있어서 겸손함을 갖추게 되고요. 또한 감사함을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이라는 것을 이길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을 할 때 오히려 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실제로도 스포츠 선수뿐만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계속해서 잘 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잘 살고 싶고 그렇게 행운을 계속해서 쌓고 싶지만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개념이 바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행운의 그릇은 밑빠진 독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빠진 독을 채우는 작용이 우리가 일상 속 살아가는 작용과 똑같은 거죠.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밑빠진 독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물줄기를 부어야겠죠. 그리고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부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물을 붓는 행위를 쉬지 않으면은 그 독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지켜야 될 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혹자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하면 됩니다 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어떤 이런 운의 원리라든지 삶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저 마음만 편한 쪽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은 곧 게으름입니다. 그렇게 게으르게 살면은 곧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노자의 도덕경에 똑같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뭔가 삶을 바꾸고 싶고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점을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 같은 그 이 운의 원리가 옛날 도가 사상에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이고 풍수의 원리, 자연의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의 원리, 풍수의 원리를 잘 적용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지금도 오래도록 부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은 막막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오늘 하루만 생각을 하시고 오늘 하루 노력하고 오늘 하루 제대로 된 지식을 공부하고 삶에 적용을 하는 것, 그것만 목표를 세우면서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독이 밑이 빠진 게 맞나라고 싶을 만큼 언제나 행운의 물줄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을 번영하게 해줄 그 첫 번째 행동은 바로 기거시입니다. 기거시. 이 세 글자를 직역을 해보자면은 제때 잘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서 가장 오랫동안 하는 행동이 바로 잠을 자는 거죠. 이 잠을 중심으로 해서 잠에 드는 것, 그리고 잠에서 일어나는 것, 이 행동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선적으로 잠을 잘 자면은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상식적으로도 잘 알고 있죠. 잠을 잘 자야 면역력도 증가하고 또 다음날 더 능률적인 하루를 보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 풍수지리의 원리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시간 동안 집안의 모든 기운을 흡수하게 되고 이른 아침에 잘 일어나게 되면은 새날 새롭게 보충되어진 그 신선한 기운들을 여러분들이 잘 흡수를 하게 되어 그 기운적인 의미로도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고 사실상 동지를 기점으로 인해서 하늘의 기운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번 새롭게 마음을 다져가지고 조금 더 아침에 일찍 신선한 기운을 받아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복을 불러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음식절입니다. 음식절. 글자를 풀이하자면은 절도 있게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절도 있게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원리에 맞추어서 음식들을 잘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음식에 대한 거는 제가 평소에도 풍수의 원리, 자연의 원리가 항상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밥을 먹는 행동이라든지 식기와 관련돼서 상당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전 전통 기록에서도 보면은 우리 선조분들께서 식사를 하실 때 그 반찬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음양학적으로 1대1의 비율로 맞추어서 드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비빔밥만 보더라도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색깔을 통해서 오행을 갖추어서 밥을 먹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대에 들어서 그걸 일일이 다 지켜야 되냐? 그거는 사실상 어렵죠. 대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쉽게 지킬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국입니다. 국은 본디 따뜻해야 되고 음양으로 구분하자면은 양의 속성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차갑게 해서 먹는다. 즉 식어 있는 국을 먹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좋지 않다, 기운에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부터 찬 음식, 냉면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차게 해서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 우리가 따뜻하게 끓여서 먹는 그 국은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식기 전에 드시면은 여러모로 많은 건강원을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맞는 그 나물, 그리고 제철 과일들을 자주자주 섭취를 해주시고요. 정해져 있는 시간의 식사를 꾸준히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절도 있는 식사법이고 3000년 전부터 강조를 해온 그 부와 건강을 불러오는 비법이니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서적입니다. 한서적. 이 한서적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공간을 통해서 더위와 추위에 적절히 잘 노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추울 때는 적당히 또 추워야 되고요. 더울 때는 또 적당히 더워야 됩니다. 현대인의 삶은 이와 반대죠. 추울 때는 따뜻하게 지내고 따뜻할 때는 너무나 춥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가난하게 만드는 건데요. 물론 이렇게 추울 때 보일러 다 꺼버리자 이 뜻이 아니라 적당한 온도를 통해서 집안에서 반팔만 입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긴팔, 긴 바지를 입고 적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난방을 맞추시고
또 춥다 하더라도 적당하게 외출도 하시고 바깥 바람도 쐬면서 그 겨울의 기운을 맞아들이는 것. 이게 사계절의 순환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몸을 잘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더 번영하는 삶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지켰을 때 직신리이 수명익, 즉 여러분들의 건강운도 챙기고 여러분들의 모든 운을 좋게 바꿔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하면 좋을 행동을 추천드리자면은 바로 명상을 하는 겁니다. 명상이라고 하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아침에 딱 일어나거나 혹은 자기 전에 가만히 눈을 감고 집안에 앉아서 단 1분이라도 한번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가급적이면 아침에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잠에서 일어나서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 집안과 함께 교감을 하고 여러분들의 땅과 자연과 함께 교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2024년 혹은 새해에 여러분들을 더 번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나 2024년은 갑진년으로서 청룡해라고 하죠. 갑진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변화와 충격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럴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놀라지 않는 겁니다. 놀라지 않고 항상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나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 점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가만히 교감을 하고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곧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